안녕하십니까, 흙과 씨앗입니다. 식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가지가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하고 공간이 필요하고 흙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양분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기본입니다.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조금 차이 나는 것은 식물에게 필요한 생존 공간으로서의 흙이고,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은 두 발을 지탱할 수 있는 역시 공간으로서의 흙입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식물은 물이 있는 곳에 생존합니다. 종류에 따라서 물이 많이 필요한 식물이 있고 물이 작게 필요한 식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식물을 키우기 위해서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식물은 스스로 물을 먹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때 물주기가 필요해집니다. 식물을 키울 때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는 이 식물의 이름이 무엇일까? 라는 물음입니다. 정체성에 관한 물음입니다. 이름을 알아야 자라는 습성, 물주기, 기타 놓아야 할 곳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물주기에 관해서입니다. 일반적인 물음은 일주일에 물을 몇 번 주나요? 라는 형식을 취합니다. 이 물음 자체가 식물에게는 물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주기에 관해서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물을 먹습니다. 언제 물을 먹는가? 목이 마를 때. 언제 목이 마를까?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동을 하고 나서, 날씨가 무더워 땀을 흘리고 나서, 짜운 음식을 먹고 나서 등등 목마른 상황이 다릅니다. 식물도 물을 먹습니다. 언제 먹는가? 식물이 목이 마를 때. 언제 목이 마를까?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바람이 불면 거득이 빨리 말라 물이 필요하고, 햇볕이 좋아서 광합성량이 증가하면 물이 필요합니다. 흙의 구조가 물빠짐이 좋으면 조금 더 자주 물이 필요해집니다. 식물도 사람처럼 목이 마름은 때와 장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일주일에 물을 몇 번 주나요? 라는 질문으로 접근하면 물주기를 규칙성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규칙적으로 물을 주면 그게 알맞은 물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흙의 구조가 바뀌고 날씨와 온도가 변함에 따라서 물의 요구도도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알맞은 물주기였는데 나중에는 부족한 물주기가 되기도 하고 과도한 물주기가 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물주기가 쉬웠는데 갈수록 물주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목이 마르면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식물은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 식물이 물을 필요로 하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과정이 물주기 3년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흙의 마름 상태입니다. 흙의 마름도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겉흙이 마른 단계, 속흙까지 마른 단계. 다른 하나는 잎의 형태입니다. 잎의 시듬의 정도에 따라서 물이 필요한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흙의 마름 정도와 잎의 마름 정도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잎의 마름을 보고 물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이 부족하지 않지만 마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을 너무 많이 주면 흙 속에 산소가 부족해서 뿌리가 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뿌리는 물을 빨아 올리는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현상은 물이 부족해서 마른 것처럼 잎이 보이게 됩니다. 단지 잎이 말랐기 때문에 물이 필요하다고 여기게 되면 물을 더 주게 됩니다. 그 결과로 뿌리의 문제가 더욱 커져서 식물은 고사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흙이 마른지를 우선 보고 잎이 말라가는지를 보아야 잘못된 물주기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의 규칙성보다는 식물이 필요로 할 때 물을 주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게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 책이나 이론을 통해서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주기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방식입니다. 아무리 책으로 보고 들어도 흙이 마른 정도를 판별을 하는 것과 잎이 마른 정도를 판별을 하는 것은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 지식이 없어도 여러 번 경험을 하다 보면 직감적으로 물의 부족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식물에 물을 주는 것이 별반 지식이 필요 없는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주기는 지식의 요구보다는 지혜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공감, 상대의 감정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물주기에서 식물을 느끼지 못하면 물주기는 상대가 필요로 하든 혹은 아니든 나의 필요에 의해서 주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식물이 필요로 할 때, 상대가 필요로 할 때를 느끼는 것이 공감입니다. 우리는 식물을 키우고 물을 주면서 식물을 느껴갑니다. 반려식물을 키웁니다. 우리가 반려라고 부르는 것은 상대를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정신분석에서도 최고의 경지는 공감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물주기에서 공감으로 확장하는 것이 약간은 비약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물주기를 해서 식물과 공감하다 보면 식물도 살리지만 식물의 건강만큼 나의 건강도 조금 회복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식물을 키운다는 것은 식물을 살리는 것도 되지만 자신을 살리는 것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